늦은 밤 귀가 중인 한 여성. 그런데 이 여성의 뒤를 따라가는 수상한 발걸음이 포착됐습니다. 잠시 후 남성의 존재를 눈치챈 듯한 그녀. 다급한 발걸음을 재촉해 무언가를 찾는데요. 그녀가 찾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간신히 CCTV를 찾은 그녀. 급히 몸을 피해보는데요. CCTV 덕분에 다행히도 큰일은 면한 것 같네요. 만약에 CCTV가 없다면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두 사람. 과연 뭘 하고 있던 걸까요? 이번에도 허탕인데요, 허탕. 아니, 김영사님, 왜 그 남자를 봤다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 참 진짜 밤이 늦어서 그런가? 아, 맞다. 신고한 여성분이 지나갔던 길이 이 길이라 그랬지. 네. 어떤 남자가 막 쫓아와서 무섭다고 경찰서 와서 울고 불고 하는 통에 부모님이 와서 데려가셨대요. 아이고야, 많이 놀랬겠네. 힘들겠지만 한 군데만 더 둘러보자고. 네. 다시 수사에 나서는 두 형사. 아하, 중요한 목격자를 찾고 있었군요. 과연 다음 가게에선 목격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박진주 형사입니다. 박 형사님, 지금 어떤 사람 찾나요? 혹시 어젯밤에 검은 모자에 검은 옷 입은 남성분 못 보셨나요? 글쎄요, 못 봤는데요. 저기 죄송한데 잘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못 봤어요. 네. 그래도 수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허탕인 모양이네요. 유독 지쳐 보이는 두 사람. 아유, 형사님들 힘 좀 내세요. 김 형사님, 이번 사건도 힘들겠죠? 그러게. 증거도 목격자도 없이 찾으려고 하니까 참 힘드네. 아니, 이런 상황이 영상으로 딱 기록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말이 참 진짜 안 그래도 미제 사건 많아가지고 힘들어 죽겠구만. CCTV가 없으니 수사를 하기도 범인을 찾기도 쉽지가 않네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카페랬지. 네. 한 번 더 가볼까요? 아, 그래 한번 가보자. 저쪽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다시 수사에 나서는 두 형사. 제발 그 카페에서 수사에 진전이 있어야 할 텐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형사입니다. 되게 죄송한데 혹시 이런 여성 본 적 있나요? 오라, 어젯밤 쫓기던 여성의 사진인 모양인데요. 과연 그녀를 알고 있을까요? 낯이 있긴 한데. 저희 카페 손님이세요. 네? 아, 기억하세요? 그럼요. 저번에 그 지갑을 놓고 가가지고 제가 쫓아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걸음이 어찌나 빠르던지 금방 사라지던데요. 네? 세상에, 그럼 그 수상한 남자의 정체가 바로 아니, 그럼 범인이 아니라. 에? 범인이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보여드릴 거 있어요.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아니, 지갑? 형사에게 지갑을 보여주는 민성 씨. 과연 지갑의 주인은 누굴까요? 유저 맞네. 아, 어젯밤 그 여성이 맞네요. 맞아. 혹시 이 지갑 어디서 나셨죠? 저번에 놓고 갔다니까요. 언제요? 아니,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잖아요. 사건 종결해야 되니까 경찰서 한번 나와주세요. 네? 경찰서요? 아니 좋은 일하고 무슨 경찰서로 가요? 사건 종결해야 되니까 한번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갑은 제가 가져갈게요. 아유, 민성 씨 아무래도 단단히 오해를 받은 것 같네요. 무슨 좋은 일하고 경찰서를 가. 어제 있었던 일 보여주는 그런 물건 없나? 상황을 기록해줄 CCTV가 없다면 여러분의 세상은 어떨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띵뷰의 조은현입니다.
이번 아이템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인에게만 보여지는 TV, 바로 CCTV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CCTV 하면 도로의 교통 상황을 살펴보고 또 방법용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애완동물이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집 안에서 사용하는 홈 CCTV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홈 CCTV를 구입을 하자니 이거를 자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홈 CCTV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준비물은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휴대전화 한 대랑요.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폰 거치대를 마련을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원래 CCTV라는 게 이 카메라랑 그리고 찍힌 영상을 녹화해 줄 수 있는 DVR, 이 녹화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는요, 카메라로 활용을 할 거예요. 먼저 와이파이를 켜주시고요. 그리고 홈 CCTV 기능이 있는 앱을 깔아주세요. 이런 기능들이 있는 앱은 물론이고요. 요즘에는 미러링 화면을 녹화해주는 앱도 있다고 하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앱을 깔아줘 봤거든요. 이 앱을 통해서 촬영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거나 녹화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촬영할 곳의 촬영 각도, 화면 각도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요. 스마트폰 거치대를 활용해주면 좋겠죠. 제가 휴대전화를 이 거치대에 설치를 해볼게요. 촬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홈 CCTV의 성능은 어떨까요? 컴퓨터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미리 설치를 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컴퓨터에다가 CCTV 확인용 짝꿍 앱을 설치하시고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나왔습니다. 짜잔! 어때요? 화면에 저 잘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홈 CCTV에 비해서는 안정성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비용적인 면에서 비용이 들지 않고 그리고 휴대전화를 잘 활용하면 양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집에서 직접 만들어보는 홈 CCTV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띵그의 조은영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세상을 지켜봅니다. 복잡한 도심의 도로와 주택가의 후미진 골목길. 들고 나는 사람이 많은 건물 안팎까지. 나는 세상 곳곳을 지켜보며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죠. 이런 내가 누구냐고요? 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입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의 도로 위, 사람을 태운 전동 휠체어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작은 사고가 난 모양인데요. 지나는 차도 사람도 없는 상황. 바로 그때 이 상황을 알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사람도 휠체어도 별탈 없이 사고 상황은 정리됐죠. 이 영상은 나의 눈이라 할 수 있는 CCTV 카메라에 담긴 어느 날의 기록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일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죠.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 CCTV는 클로즈드 서킷 텔레비전의 줄임말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뜻하는데요. 화상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개방회로 텔레비전. 즉, 일반적인 방송 시청용 텔레비전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교통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교통관제센터의 CCTV가 대표적인데요. 한국에선 1971년 서울의 주요 교차로에 CCTV를 설치해 교통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CCTV 시대가 열렸습니다. 현재는 690개의 눈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교통 상황을 지켜보고 그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죠. 바로 이곳 종합교통정보센터에서 말입니다. 수많은 CCTV 카메라가 찍은 영상은 이곳의 모니터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매 눈으로 지켜보며 분석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 상황을 사람들에게 발빠르게 전달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CCTV 설치 목적 자체가 이제 교통 관리 위주였고요. 카메라 수량도 대수도 늘어나고 화질도 좋아지고 또 목적 범위가 늘어나서 이제 교통 관리 목적에서 교통 정보 제공까지 범위가 확대된 거죠. 사람들의 기술이 진화하면서 내가 쓰이는 것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교통 관리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바로 경찰 출동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경찰 출동하겠습니다. 경찰 출동 신호를 전달한 곳은 바로 이곳. 무슨 일이세요? 바로 경찰 출동시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공지능 CCTV 덕분이었습니다. 이 CCTV는 이상 음원을 감지하고 사람처럼 대화도 가능한 인공지능 CCTV입니다. 우리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 순찰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학원 폭력의 위기 상황도 이렇게 막아냅니다. 어디에선가 들려온 비명 소리. 소리가 난 곳으로 눈을 돌려 그 현장을 놓치지 않고 담아냅니다.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CCTV 카메라, 일명 귀달린 CCTV라 불리는 이 녀석은 음성 인식기를 통해 소리를 감지한 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현장을 찍는데요.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통합 관제센터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보음과 함께 팝업 창이 뜨면서 위험 상황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예전보다 좀 더 똑똑해진 CCTV는 다양한 영역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방범,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 투기, 산불, 재난 뿐만 아니라 가금 농가 등 총 912대의 CCTV를 통합 관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의 한 가금 농가. 이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에 찍힌 농가에 출입한 차량의 번호 정보는 가금 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영상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물, 나 CCTV.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와 충돌하지 않고 올바르고 지혜롭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효율 그리고 자원 고갈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일부 전력에 대한 사용 금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명 금지 시행령을 발령하는 바입니다. 조명 사용 금지 시행령이 내려진 다음 날, 프로젝트 준비로 야근을 하게 된 두 사람. 아니, 조명 금지인데 무슨 야근이야. 근데 설마 했는데 진짜 불이 안 들어오네요. 와. 프로젝트 준비할 것도 많은데 큰일이네.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박 대리, 네? 우리 4분기 실적 자료 어딨지? 그거 좀 찾아줘봐. 네. 아, 여기 어디 있었는데? 아이고 깜깜해. 뭐가 보여야 말이죠. 자료 찾는 것부터 애를 먹는 진주 씨. 아, 팀장님, 이거 아니에요? 아이, 이건 3분기 자료잖아. 잘 좀 찾아봐. 아유, 어두워서 찾아도 보이질 않네요. 이 프로젝트 왠지 불안합니다. 팀장님, 이러다가 날 새겠어요. 이거 아침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박 팀장,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지? 잘하자잉. 아,
뭐가 보여야 일을 하지. 아, 조명 좀 켜주세요 좀. 또다시 야근을 하게 된 두 사람. 박 대리, 네? 저번에 우리 프로젝트 망해서 완전 찍힌 거 알지? 그래서 제가 필요한 자료 따로 파일에 보관해 뒀습니다. 오, 준비성이 점점 철저해지는 진주 씨. 야, 드디어 끝났는데? 이번에 우리 느낌 좋은데? 그래, 이거 내일 아침에 기획실에 전달하고 우리 퇴근하자고. 아, 오늘은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까요? 퇴근을 위해 어둠 속을 헤치며 계단을 내려가는 두 사람. 아이고 아이고, 보기만 해도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이때 미처 계단 한 칸을 보지 못하고 넘어진 민성 씨. 아이고, 민성 씨 괜찮아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어디요? 어두울 땐 더 조심해야죠. 내일 꼭 병원 가보세요, 민성 씨. 야근 때마다 마치 훈장처럼 남는 상처들. 어둡다는 건 이렇게나 위험하군요. 아, 야근하다 이게 뭔 꼴이야. 아, 참 진짜 도저히 못 참겠네. 이거 회사 내 때려치던데 해야지 이거. 큰 프로젝트도 끝났고 오늘은 어두워지기 전에 먼저 들어가세요. 그래, 그 뒤님 좀 부탁할게, 박 대리. 네. 불만 켤 수 있다면 다칠 일도 없었을 텐데. 아유, 정말 고달프다 고달퍼. 잘 가나 싶더니 또 마주오던 행인과 부딪히고만 민성 씨. 아, 아줌마, 아 가뜩이나 깜깜해 죽겠는데 소리 좀 내고 다녀요. 아, 뭐래. 어두워서 맨날 다치는 판에. 아, 잘 좀 보고 다녀요. 거리를 밝혀줄 가로등까지 꺼졌으니 시야가 좁을 수밖에요. 아, 밤이 무섭다 무서워. 조명아,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위험천만한 조명 없는 세상. 당신의 하루는 어떨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띵뷰 조은영입니다. 소비 전력부터 효율까지 전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백열전구, 이 조명계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요즘에는 많이 사용들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를 잡아먹는 1등 공신이다 라는 평가를 듣기 때문인데요. 소비 전력이 높은 만큼 밝은 빛을 내기는 하지만 전력으로만 따지면 효율성이 좀 낮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움이 남는 전구입니다. 그리고 3파장 램프예요. 청색, 적색, 녹색 이렇게 세 가지 파장이 혼합된 빛을 내기 때문에 3파장 램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얘는 소비 전력이 평균 15W로 백열전구랑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백열전구보다는 수명이 길고요. 그리고 전력이 낮지만 밝은 빛을 내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주파를 변환시켜서 점등하는 방식이라서 전자파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머리맡에 두고 사용하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는 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광원으로 이게 가장 인기가 있는 LED 램프예요. 이 LED 램프는 앞에서 보신 것들과는 좀 다르게 소비 전력이 현격하게 낮거든요. 이게 지금 3W짜리인데 60W 백열전구랑 거의 맞먹는 빛을 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명들이 많은데요. 이 조명이 인테리어 효과가 만점이어서 요즘에 좀 다양하게 선택하고 연출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팁을 잠깐 드리자면 전구를 바꿔주실 때는 같은 밝기의 전구로 바꿔주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6W짜리 LED 램프는 15W 3파장 램프, 그리고 75W 백열전구랑 같은 밝기고요. 또 8W짜리 LED 램프는 20W 3파장 램프, 그리고 100W 백열 전구랑 같은 밝기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와트. 태양빛이 잠시 사라진 밤,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도시의 밤을 가득 메우면 도시는 한낮과는 또 다른 얼굴로 변신하죠.
사람들의 밤을 반짝이게 만드는 나. 내가 누구냐고요? 세상 모든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사물. 나는 조명입니다. 햇빛이 아닌 인공적인 빛을 만들어 주위를 밝게 비추는 사물. 내 이름 조명에 담긴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불은 가장 오래된 조명이죠. 이후 갈대와 납, 벌집 등으로 만든 밀랍초와 기름을 채워 불을 밝힌 호롱불, 석유를 사용한 남포 등과 18세기 말 산업혁명 때부터 쓰였던 가스 등을 거쳐 에디슨의 백열등, 지금도 흔하게 쓰이고 있는 형광등까지. 인류의 문명사와 함께 나도 발전해왔습니다. 현재는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LED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흔히 빛을 내는 반도체라고 말하는 LED, 어떤 원리로 빛이 나는 걸까요? 반도체는 전자를 주는 N형 반도체와 전자를 받는 P형 반도체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N형에는 전자가 많이 있고 P형에는 전자를 받아들이는 전공이 많이 있죠. 이 반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전자와 전공이 결합하는데 이때 생긴 에너지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기술 변화를 겪으며 다른 재료, 다른 방법으로 어둠을 밝혀온 나, 조명. 지금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넘어 중요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조명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백열등을 사용한 조명들이 사랑받았는데 최근에는 에디슨 전구 모양의 LED 조명들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둠을 밝히는 단순한 기능보다 공간의 분위기 연출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나는 과학과 생활의 영역을 넘어 예술의 영역에서도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200여 개의 조명 상가가 밀집한 거리. 한 청년 예술가의 작업실에 들어서자 도자기와 조명을 결합해 만든 작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재치와 익살이 넘치는 외형에 더해진 은은한 빛이 묘한 조화를 이루는 작품입니다. 달에서 태어난 장난꾸러기라는 컨셉으로 캐릭터 작품을 시작을 했고요. 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작품에 은은한 달빛 같은 빛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와 조명의 결합을 목표로 했습니다. 청년 예술가의 아이디어는 우리 조명을 사고 파는 공간인 이곳 조명거리에서도 빛나고 있는데요. 조명상가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참가해 만든 작품입니다. 길러리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낮에는 많은 공간 속에서 함께하는 캐릭터, 그리고 밤에는 사람들이 썰무처럼 빠져간 빈 거리를 돋보이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간판 위에 나란히 앉아 빛나는 고양이들. 휘영청 떠오른 보름달도 모두 조명거리를 밝히고 있는 예술작품들이죠. 이곳은 내가 활약하는 또 다른 무대. 어마어마해 보이는 장치들이 제 위치로 보내지기 위해 대기 중인데요. 이 모든 장비와 설치 인력을 총지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 진용남 무대 조명 감독입니다. 공연 예술의 어떤 시각적 효과와 어떤 이미지 구현을 하는 게 조명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대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직접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어둠 속 무대 위 주인공에게 떨어진 빛은 그만을 빛나게 해주죠. 좋은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공연 전 조명 리허설은 필수. 무용수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 푸트에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분 46초부터 3분 2초잖아요. 네네. 그런 거 같은 거 이제 감독님이랑 저랑 오케이, 조율을 그러니까. 하면 돼요. 춤하고 뭐 의상하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조명이 딱 확실하게 딱 점을 찍어주지 않으면 작품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명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나, 조명이 바로 무대 예술의 활용점정이란 말씀.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내가 무대 위 주인공들을 밝혀줄 차례. 진용남 무대 조명 감독은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무대 위 빛의 마술사라 할 수 있는 무대 조명 감독의 지휘 아래 나는 빛나고 무대는 한결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 조명의 힘이겠죠? 모든 공연 예술의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는 에너지 그런 게 조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도시의 빛나는 밤 풍경을 만들며 예술의 영역으로 나아가 또 다른 예술을 창조하는 사물 조명. 나는 앞으로도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안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동작이 고갈되고 있어.